효도는 뒷전, 재산만 노린 자매의 끝은?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 2층에서 78세의 박영수 어르신과 75세의 김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두 분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큰딸 정미경이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50세인 미경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고, 47세인 둘째 딸 정수경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야 괜찮다. 걱정 말아라. 영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식사 준비부터 병원 가는 일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아직 멀쩡하다고 하셨지만 혈당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요양시설도 좋다던데.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수경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두 자매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자의 생활이 있었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각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경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부모님 문제 말이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과연 두 자매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자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수경아, 부모님 상태가 심각해. 이제는 누군가 제대로 모셔야 할 것 같아. 수경은 언니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생각은 어떤데? 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것 같아. 서울에 시댁도 있고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예상된 대답이었지만 수경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집간 딸은 친정을 떠난 거잖아. 수경이 네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미경의 말에 수경이 발끈했습니다. 며칠 후 수경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도 할 말이 있어.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수경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공평하게 하자. 3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모시든지 아니면 요양원 보내든지. 수경의 제안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3개월씩? 나는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3개월씩 대구에 있어? 그럼 언니가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가든지. 왜 내가 다 감수해야 해? 수경의 반박에 미경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간호사니까 부모님을 돌볼 능력은 있어. 하지만 내 청춘을 다 바칠 수는 없어. 수경의 폭발에 미경도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는? 나도 힘들다고. 왜 자기만 힘든 줄 알아? 언니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잖아. 나는 뭐야? 혼자 늙어가면서 부모님 뒷바라지만 하라는 거야? 수경의 절규에 미경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럼 나는 포기해도 되고? 수경의 마지막 말에 미경은 수경아, 너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반격했습니다. 이기적? 지금 누가 이기적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수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병원 동료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언니는 결혼했다고 면죄부 받았는데 나는 결혼 안 했다고 평생 부모님 모셔야 한대요. 동료들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며 수경의 편을 들었습니다. 자매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갈등이 심해지자 두 자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먼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간병하려면 월 200만 원은 들 거야. 간병인 비용, 병원비, 생활비까지 치면 말이야. 수경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언니가 그 돈 다 낼 거야? 내가 다 낼 수는 없지. 우리 반반씩 내자. 미경의 제안에 수경이 반발했습니다. 돈은 반반 내고 몸으로 때우는 건 나 혼자? 그럼 언니는 돈만 보내고 끝?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수경이 새로운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돌볼 테니까 언니가 돈을 더 많이 내. 7대3으로. 7대3? 그럼 나는 한 달에 140만원씩 내라는 거야? 미경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싫으면 언니가 직접 모시든지. 더 큰 문제는 장래 상속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모시는 사람이 더 받아야지. 내가 희생하는 만큼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수경의 대답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부모님 재산은 우리 반반씩 나눠 받는 게 맞아. 무슨 소리야? 언니는 돈만 내고 재산은 반반? 그럼 나는 뭐야? 상속 문제까지 얽히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경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부모님 집값이 3억, 예금이 1억 정도니까. 만약 수경이가 다 물려받는다면. 수경도 맞받아쳤습니다. 언니도 그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결국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공평하게 하자는 거야. 공평? 내가 10년, 20년 희생하면서 부모님 모시는 게 공평해? 두 자매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효도 문제가 아니라 재산 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갈등 소식이 부모님께 전해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따님들이 요즘 자주 오시네요.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이야기하시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영수 어르신과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애들이 싸우고 있구나.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영수 어르신도 자책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짐이 되고 있어. 더 충격적인 것은 동네 사람들의 뒷말이었습니다. 박씨네 딸들이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더라. 요즘 자식들은 부모 효도는 관심 없고 재산만 노린다니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애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영수 어르신이 두 딸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 물었지만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서?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수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스러워? 우리 때문에 자매끼리 원수가 되고.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두 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끼리 잘 해결할게요. 미경이 위로했지만 영수 어르신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평생 너희들 키우려고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짐이라니. 어르신의 말씀에 두 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박씨네 딸들 참 답답하네. 부모님 나이가 얼마인데? 자식이 저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뒷말이 계속 들려오자 영수 어르신 부부는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냥 요양원이나 들어갈까? 순자 할머니의 말에 영수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애들한테 짐 되지 말고.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파했었습니다. 결국 폭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결혼했다고 면죄부 받았나봐요. 친척들 앞에서의 직설적인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야, 수경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언니는 돈만 조금 보내주고 몸으로 때우는 건 나 혼자 하라고 해요. 수경도 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그럼 언제 이야기해요? 언니는 계속 피하기만 하잖아요. 두 자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혼 안 했다고 나만 희생하라는 거 맞죠? 미경도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간호사라고 돈 안 내고 부모님 모시면서 나중에 재산 다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충격적인 말에 친척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재산? 언니가 재산 얘기 먼저 꺼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너 분명히 부모님 모시는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는 서로의 속마음까지 폭로하며 싸웠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야, 너희들 제사 지내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친척들은 저런 자매를 봤나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자매는 서로 연락도 끊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도 분했지만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수경이가 저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어. 가족의 유대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자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부모님 집값이 3억인데 수경이가 혼자 모시면 나중에 다 가져갈까봐 걱정이야. 남편은 그럼 차라리 빨리 팔아서 나눠 가지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수경도 병원 동료들에게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 모시면서 어떻게 연애를 해? 언니는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 동료는 그럼 언니랑 반반씩 하든지 아니면 요양원 보내든지 해야지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경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모님 집 시세를 알아본 것입니다. 3억 5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값이 올랐어요. 미경은 혼자 계산했습니다. 1억 7,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네. 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면서 월 150만 원이면 10년에도 1억 8천만 원인데 부모님 재산이 4억 정도니까 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자매 모두 재산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꾸 친정 얘기만 해서 신경 쓰인다고 불만을 표했고 수경의 동료들은 수경이가 요즘 부모님 재산 얘기를 자주 한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전원을 통해 딸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신 영수 어르신은 내가 재산이 있어서 애들이 싸우는구나라며 자책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재산 다 정리하고 요양원 들어가자. 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영수 어르신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애들 싸우게 놔둘 수는 없어.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영수 어르신 부부가 직접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두 딸을 불러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미경아, 수경아, 우리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어르신의 진지한 목소리에 두 딸은 긴장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어르신의 말씀에 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미경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집은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쓸 거다. 남는 돈은 반반씩 나눠 가져라. 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두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수경이 애원했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결정했어. 너희들한테 짐대지 말고 우리끼리 살겠다. 한 달 후 영수 어르신 부부는 정말로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집은 3억 5천만 원에 팔렸고 요양원 입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두 딸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두 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미경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 거네. 두 자매 모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매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요양원 면회도 따로 가고 명절에도 각자 가족끼리만 보냅니다. 언니 얼굴 보기 싫어. 수경이랑은 더 이상 가족도 아니야.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부모님은 가끔 애들이 안 와서 심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두 딸이 따로 오는 것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자매가 원수가 됐구나. 부모님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결국 효도를 둘러싼 갈등이 가족 전체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시고 두 자매는 서로 원수가 되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